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일본은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지만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경제 동력을 잃고 지속적인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암울합니다. 30년간 이웃나라인 한국이 큰 성장을 하는 동안 일본은 성장은커녕 마이너스 성장으로 30년 전에 비해 일본인들이 받는 월급마저 더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나쁜 엔저로 인한 일본 경제의 몰락이 가속되어 일본의 경제는 더더욱 심각히 추락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가전 등의 첨단 산업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이며 팩스와 도장 문화로 대표되는 일본의 느려 터진 회사 문화는 한국을 따라잡을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급여는 일본을 애저녁에 추월해버렸고 삶의 질도 일본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20년 뒤에는 한국의 GDP가 일본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게 암울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이나 정체된 일본이 더 이상 성장 발전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Fact King.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외면하고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아이바 히데요시는 칼럼을 통해 일본은 현재 저임금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면당한 가난한 나라가 된 일본의 위험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아이바 히데요시는 일본의 유력 언론인 교도통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2019년에 취업 목적의 재류 자격이라는 특정 기능이 신설되어 5년간 34만 5천 명의 외국인을 일본에 불러들일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장소로서 일본은 더 이상 외국인들을 매혹시킬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아이바 히데요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습제도라는 듣기 좋은 말을 쓰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일본의 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능 실습생이라는 제도는 일본에서 습득한 기능이나 지식을 귀국 후에 자신들의 나라에서 경제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 이전에 의한 국제적 공헌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아시아의 각국으로부터 실습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실습생은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일손으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일본으로 오기 위해 브로커 비용이나 교통비 등 수많은 빚을 지고 넘어왔지만 그 빚을 갚을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게 돼요. 실습생들이 돌연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외국인 고용 상황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72만 4천 명 가량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25.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최다였던 중국인 실습생은 최근 10년 동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임금이 상승하여 일본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일본의 활락가인 카부키처에서는 중국의 범죄 그룹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차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일본에서 나쁜 짓을 할 바에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며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최근 도심의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면서 농촌의 사람들은 베트남의 대도시에서 일하면 되고 굳이 빚을 지면서까지 일본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나쁜 엔저로 인해 일본 엔화로 받는 월급의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대부분의 월급을 자신들의 나라로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뜬금없이 줄어들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급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싱가포르인 친구가 부인과 가까운 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면 한 사람당 1만 5천 엔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기업의 싱가포르 주재원은 과거에는 가정부를 고용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 사원이 부임하면 고향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만큼 급여가 오르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재 상황이죠. 과거 잘 나갔던 일본은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럼에서 아이바 히데오 작가는 캐나다에 유학을 간 자신의 아들에게 일본은 성장하지 않는 나라이고 급여도 적기 때문에 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일본인들이 많은 댓글을 달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현실을 담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TV나 신문에서는 국내 뉴스만 내보내고 일본과 외국을 비교할 기회가 없다. 세계적으로는 일본만 경제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는 다른 나라에 추월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도기관이 현실을 제대로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입맛에만 맞춘 무조건적인 찬양뿐인 뉴스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보도해야 한다.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는 중년층과 고령자가 많다는 클레임에 진다면 언론사로서 불명예다. 그렇지, 30년 전과 급여가 같은 나라는 그만큼 자산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느긋하게 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커리어를 닦아 수입을 늘리고 자산을 늘리려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형편없는 나라야. 일본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지, 자신의 사생활을 희생했는지가 평가된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편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노력, 열혈, 근성이 일의 자세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엔화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의 목적이지. 엔이라는 통화가 약해지고 있는 데다가 그 엔화로 받는 급료도 싸지고 있다면 일본에서 일하는 의미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엔저화 정책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기꺼이 온다면 문맹률이 낮은 나라나 지역에서만 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역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방 도시 지역에서도 급여 수준에서 일본에 확실히 접근하고 있다. 일본의 올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기업에서도 관청에서도 연공서열이라든가 종신고용 등의 20세기의 유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IT나 AI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한 기업은 어떤 대기업이라도 도산한다. 코로나 전까지 일본이 훌륭한 나라라고 지켜세우는 TV 프로그램이 넘쳐났는데 정말 기분 나빴다. 우수한 사람들은 이미 국외에 거점을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아직도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 30년 전에 일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던 중국인이 말했던 이야기가 진짜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일본에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돈도 못 벌게 되어 어떠한 얻을 만한 것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군요. 전국을 찌른 내용입니다. 베트남인이 일하고 싶은 외국 순위에서 일본은 7위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라고 느낀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소득세 30% 가까이 뜯깁니다. 15만 원 급여를 받으면 실수령은 12만 원 이하가 되겠죠. 거기서 생활 물품을 살 때마다 10%의 소비세를 뜯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엔화의 가치라도 오르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죠. 일본은 1960년대 기적적인 성장으로 운을 다 써버렸고 1989년 이후 버블 붕괴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에 추월당해도 어떻게 연명해서 살아가고는 있죠. 이 나라는 연료가 떨어졌고 나라 자체를 다시 제대로 가동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임금 추구하는 방식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점점 상황은 악화됩니다. 최저임금이 다른 외국에 비교해봐도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원이나 경영진만이 규정에 벗어난 비싼 보수를 챙겨가는 사회, 그것이 일본입니다. 여기까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쌓아놓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필리핀이 그랬던 것처럼 성장이 멈춰버려 주변국들이 성장하는 동안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낙오되면서 도태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경제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불만이면 일본을 떠나라 라는 식의 태도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일본의 경제 침체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과 같이 일본이 싫어 떠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젊은 세대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도 일본이 가망이 없다며 떠나고 있는데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가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